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5월달은 이제 실록의 계절이기도 하면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일요경마 UCG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 방송이 좀 딱딱하냐. 근데 이제 그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좀 돈 넣고 돈 먹기니까 또 너무 가볍게 하면은 진지함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한 마리 얘기하고 자기 보는 말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이 토론도 아니고 좀 딱딱한 분위기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좀 가끔 들어보고, 또 쇼호스트들이 얘기하는 홈쇼핑도 좀 보고 그러는데, 좀 어쨌든 시간 속에서 방송을 하는 거는 자기 말을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내가 혼자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웃기는 얘기라든지 내가 볼 수 있을 때 어떤 그 퍼포먼스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진행을 한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혼자 또라이가 되는 수가 있죠.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예상을 안 하고 정보를 파는 게 아닌 입장에서 그냥 일반 경마팬 입장에서 한다면 재밌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재밌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인정도 해주실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파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지 못하니까 방송도 좀 약간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자기랑 동등한 자격에서. 그런데 반대로 또 요즘 나는 가수다 2가 나왔잖아. 근데 나는 가수다가 이게 딱 된 게 뭐냐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퍼포먼스가 없으면 꼴찌야. 그냥 사정없이 꼴찌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또 퍼포먼스가 없이 또 그냥 가볍게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또 별로 비중을 안 준다는 또 느낌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열정을 갖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머보다는 또 어떤 또 이 살벌한 분위기가 또 그런, 그게 또 좀 낫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 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글로 써주시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다, 너 강타야, 너 말하는 것도 듣기 싫으니까 네 말 좀 줄여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좀 글을 써주시면은 그거 좀 참작을 해서 방송을 할 생각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일요경마 10개 경주로 줄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농담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경마 전반적인 편성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선번이요. 일요경마 10개 경주가 된 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월초 편성이나 이제 출전마가 줄어드는 시점들이 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10개 경마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재밌는 경마가 될 수 있고 박진감이 있는 경마가 될 수가 있어서 좀 오히려 좀 다행인 것 같고, 자, 그런 면에서 그냥 월초라 해서 그냥 저배당으로 끝나는 경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빠질 수 있는 인기권 전력들이 좀 있고, 오히려 지난주 흐름을 조금은 이어받아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들도 저는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월초 편성이지만 인기권 전력들을 세심히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구멍이 있는, 자, 거품마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월초 편성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잖아. 제가 이 천창기 조교사가 돌아가셔서 또 한 얘기가 꼭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막 부부싸움을 하면 막 죽인다고 살린다 그러면 죽여봐라 여자가 막 그러잖아. 그러면 지나가다가 딴 사람이 말리잖아요. 이보시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이렇게 손대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남자랑 싸움이 붙으면 그 마누라가 남편 편을 들잖아. 그렇듯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조교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기수라는 직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수는 목숨을 담보로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조교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게 다 개인 사업자들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또 그 사람의 또 어떤 그걸 좌우하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1시 20분이에요. 새벽 1시 20분.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끼리 서로 싸울 수는 있죠. 예상을 못하면 돈 넣고 돈 못 깨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그걸 예상이라고 하냐 이럴 수 있죠. 우리 또 돈 받고 팔아먹는 또 전문가니까 들어도 싸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나 무슨 얘기가 있을 때 저부터도 그래요. 경마 팬들이 무슨 노름꾼이라고 얘기를 하면 노름꾼이 아니다. 지금은 뭐 배운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이건 내조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옹호적인 발언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해봐야 지 얼굴에 침 뱉는 거고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예상지 주머니에다 꼽붙여가지고 그거 하나 당당하게 책처럼 펴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최소한 지하철을 타더라도 내가 예상지 맞추려고 그러는데 뭐 뻔히 경마장 가면서 왜 책을 당당하게 못 봐? 보면 되죠.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간다면 난 당당하게 꺼내고 보겠어.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끼리라도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천창기 조교사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경마 1경주부터 심차게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는 손석번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만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록이라든가 이 띄움, 이 복귀 이런 걸 하면 이제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제 비슷한 마필 나와 있는 가운데에서 저는 이 6 제뉴어리킨 얘가 이제 직전에 기대보다 더 발걸음이 더 나와서 조경호 기수가 다시 한 번 더 기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근데 떡하니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좋아진 점은 역시 부담 중량이 빠졌다는 부분이죠. 이번 레이스가 암말 한정 경주가 아니라 암수 거세마가 같이 뛰는 경주입니다. 3세 이상. 그러면은 같은 53kg 조건에서는 암말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혁 기수가 비록 기승을 했습니다만은 말을 아예 못하는 기수도 아니고 전적으로 뭐 조교사들이 또 밀어주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선행만을 따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진마 편성이나 기복마 편성이 있을 때는 선행마가 있으면 그 선행마를 보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지금 편성같이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는 경주는 또 선행마를 봐야 돼. 따라오다 지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편성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그 경주를 보는 눈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9번 멋진 그녀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종마 뚝심까지도 어느 정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호주 교사님이 아마 작전 지시를 한 것 같아. 초반에 때리고 나가봐라. 죽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때리고 나가서 초반 선행력을 한번 이빨 끌어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초반에 때리고 나가봤는데 종반 뒷심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렇게 걸음을 늘리는 마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9번 멋진 그녀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9번 멋진 그녀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는 충마를 말씀은 안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보는 충마는 이제 1번 답입니다. 답이 문세영 기수예요.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고요. 지난번 1200에서는 상대가 좀 강했던 경주라 봐야 됩니다. 상대가 좀 강했고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경주에서는 뭐 최선다한 승부라 볼 수는 없는데 상대가 강하니까 어느 정도 착순권 정도만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에서는 뭐 다비가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경주라 봅니다. 자, 외곽에 이제 인기권으로 9번 멋진 그녀라는 마필이 있지만 저는 조만간 좀 부러질 타이밍이 좀 올 수 있는 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 경주에서도 그렇고 항상
뭐 전개가 편하거나 입상할 때 여유가 없거나 이런 모습이 계속 있어와서 9번 멋진 그녀 같은 경우는 좀 인기권으로 좀 팔릴 수 있는 전력이지만 그렇게 뭐 강력하게 봐줄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6번 제뉴얼 퀸이 설명이 나왔는데 자, 이 제뉴얼 퀸 자체는 2억 기수하고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였었죠. 지난번도 승군전에서의 가능성을 좀 보여서 자, 6번 제뉴얼 퀸, 자, 1번, 6번 막권에 대해서 자, 주력 막권으로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 좀 배당권으로 하나 좀 보는 게 저는 4번 구챔프입니다. 이 구챔프가 데뷔 초부터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였는데 휴양 이후에는 기대보다는 좀 못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승부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말이 완벽히 회복이 안 됐다.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구챔프는 기본적인 스피드 자체도 좋은 말이고요. 지난번 멋진 그녀에게 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저는 구챔프 자체가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갈 수 있고 그러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4번 구챔프란 마필 저는 이번 경주 꼭 복병권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1번 다비를 축으로 해서 6번 자 제뉴얼 퀸 쪽에 주력을 하고 자 1번 4번 자 배당 막권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제 1경주 손석권위원회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자 바로 또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서 꽤나 어려운 경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합도 어렵고 또 이 능력 편차도 아주 적은 경주인데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뭐 인기마가 이제 절대적인 능력마가 아니다. 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7시타델 얘를 좀 아주 세게 째려보고 있는 말이에요. 우선은 뭐 기록으로 봐도 그렇고 뭐 사실 뭐 전개로 봐도 그렇고 들쭉날쭉합니다. 기록도 후지고 들쭉날쭉한데 직전에 이제 장추혁 기수가 탔을 때 게이트가 이제 10번 게이트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위권 선위권까지는 좀 붙여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발이 늦어서 맨 뒤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스피드를 보이면서 중후미권 정도까지는 붙어주면서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물론 앞에 가는 마필들이 굉장히 좋은 스피드를 내면서 꽂아버리면서 자력 추입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200m 레이스고요. 인기마에 비해서 저는 뒤질 게 없다라고 봐요. 직전 정도의 끝걸음 그리고 그 전 경주에 보여줬던 스피드라면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7시타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석권이요. 네, 저는 12번 톱삭스를 말씀드립니다. 이 톱삭스 경주가 이 비바 챌린저의 야후프레스 한 방으로 주력을 드렸고요. 톱삭스가 복병이다. 세 마리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인데 자 경주력 자체가 확실히 좋아졌죠.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고 또한 이번에도 그 경주력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는 이제 순발력이 좋아지는 거 그것만 남았는데 자, 지금의 경주 자체는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 충분히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서 뭐 저는 전개상의 이점까지도 있는 말이 12번 톱삭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11번 투사켓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반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초반 선행력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직전 박상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향상된 선행력까지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걸음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자 조경호 카드를 기승을 시킨 만큼 자 11번 투사켓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력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지금 현재 뭘 했냐면 7번 시타테를 얘기했고요. 자 여기에 11번 투사켓을 얘기했고 12번 톱삭스라는 마필까지 언급을 드렸던 1호제 2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상 경합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자 출전마가 능력차도 미세한 은근히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석번이요. 예, 34조 마필이 이제 두 마리가 다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저는 1번 디바인 스펠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바인 스펠을 지난 경주에서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이 34조 마방의 마필들은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은
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 있을 건데 배당판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디바인 스펠 자체도 그랬고요. 지난번은 이게 좀 어영부영 팔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디바인 스펠 자체가 스피드를 더 살려낼 수 있는 여지까지도 저는 있다 봅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인데 자, 충분히 직전 이상의 경주력을 보일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게 이마 아필의 정상적인 능력이라 봅니다. 1번 디바인 스펠을 말씀드리죠. 예, 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엘랜드 얘가 이제 직전에 장기 휴양을 마치고 실전을 치렀는데 이제 스피드가 이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얘는 스피드가 없고 이제 완전 추임마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번 레이스에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고 끝 탄력도 분명히 괜찮게 좀 남아 있었고요. 주행 불량기를 약간 직전에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자, 부마가 엘코레이드죠. 엘코레이드 자마들이 원래 이제 장거리를 잘 뛰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엘코레이드 자마들은 거리가 늘어나면 다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3분쯤 가면은 거의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엘랜드도 충분히 단거리에서는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 점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직전 레이스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다. 휴양 이후 복귀 전이었기에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좀만 서둘러서 붙어준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이 엘랜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이 햇빛 댄서라는 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당연히 충마로 팔리겠고 또 강한 승부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이 편성은 10번 그린 에너지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앞선에선 디바인 스펠이 누가 튀어나가던 간에 초반에 강공을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4조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편성에서 간신권 마필로는 이 4번 문학의 비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선행마임에도 불구하고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하지만 지난번 경주시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부족했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마필인데, 자, 3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이고, 자, 요즘 잘 나가는 기복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4번 문학의 비전이 좀 덜 팔린다면, 자, 이 34조의 동반 입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4번 문학의 비전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1번 디바인 스펠, 자, 2번 엘랜드, 자, 4번 문학의 비전을 언급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호제 4경주인데 이제 10개 경주밖에 안 하니까 왠지 모르게 후반부가 좀 1개 경주 빠졌는데도 후반이 좀 짧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1호 경마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UCC 메인 승부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UCC 메인 승부처 토요제 4경주, 5경주, 6경주가 이제 저희 팀의 스트레이트 UCC 메인 승부처인데 그 첫 번째 스타트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 1호제 4경주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천말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레이스를 아직 보여준 말들이 없습니다. 걸음을 보여준 말들이 없어요. 자, 8번 우빈명가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빈명가는 이 말도 띄워준 거 없이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권으로 팔려줄 건데 워낙 부진한 말들이 많은 편성이에요. 우빈명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발전 가능성 자체를 좀 높게 보는 말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혼합군 경주에 출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발주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나와주지 못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지난번도 출발을 하면서 충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피드를 살려내지 못했고 데뷔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주도 늦고 코너링도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원정희 기수가 점프란 마필 가지고 선행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우빈명가도 결국에는 앞으로 스피드를 살려내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의 경주에서도 우빈명가 자체는 정상적으로 발주를 좀 받게 된다면은 기대 이상의 순발력도 나와줄 수 있다. 저는 8번 우빈명가, 자,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번 편성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11번 어전 체프가 강력한 충만으로 팔리는 경주 것 같아요. 자, 뭐 마필이 주행 검사도 괜찮게 받았고요. 자, 그 즈음에서 데뷔전 시에도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T씬까지도 보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11번 이 워전 챔프가 또 한 번 선행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 워전 챔프는 배팅의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일도 제가 이제 중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를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해드렸는데 이번 레이스는 배당이 터집니다. 뭐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자 10배 이하짜리보다는 저는 아주 큰 배당 쪽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레이스가 지금 전력을 숨기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숨기고 있냐면은 스피드를 다 숨기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보여준 이 마필은 나와 있습니다. 입상도 했고 추임력 보여주고 선행력 보여주고 이런 애들 외곽에 있는 애들끼리 이제 인기권 전력으로 이제 저배당인데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행마 스피드 그리고 분명히 되는 마필이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외곽 인기마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도 이러는 편성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중고배당 쪽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자신이 있는 배당의 충마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초반부에부터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회제 4경주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 있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이제 1회제 5경주로 넘어가는데 자, 이번 1회제 5경주는 바로 바톤을 이어서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번 레이스도 이제 강력한 인기만은 존재합니다만은 과연 그 마필의 능력만이냐, 자, 이 점은 다시 한번 좀 꼭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물론 이 외곽에 있는 뭐 인기권 전력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복병권 중에서 이 희망의 다리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김동철 기수랑은 개인적으로 경마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김동철 기수가 이제 토요일날 출주를 해요. 토요일날 출주를 하는데 사실상 강하게 봐줄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수 자체가 오랜만에 출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그냥 기승 감각을 찾으면서 몸을 풀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일요일이라는 얘기죠. 자, 일요 경주에서 자, 희망의 다리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기는 모으겠습니다만 이 좋은 기수들, 인기 기수들이 나와 있는 마필들 쪽으로 당연히 더 인기는 실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직전의 모습 속에서 희망의 다리는 정말 희망을 찾았다. 희망의 다리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편성은요, 강선행마도 있고 또 강인기마도 버티고 있는 경주지만 11번 아링당 특급하고 지금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뭐 기고만장이라든지 매니필드하고 능력차가 거의 없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편성은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11번 아리랑 특급도 그렇고 7번 눈깜짝이 같은 것도 지난번에 제가 다 맞춰드렸던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이 이 편성은 좀 센 구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기권 전력들이 부러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0번 머니토크인데요. 자, 요 마필은 이제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의 보여준 전력입니다. 저는 이상한 게 요즘 20조 마방이 그 마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기둥마가 없어졌잖아,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20조라는 기분이 아니야. 왠지 장추열이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야, 뭐 말 타는 거 보면 김종준이나 도찐 개찐이잖아.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지. 옛날 20조 같으면 장추열이가 지금 한 30승은 했어야 되는 기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 10번 머니토크로 한번 능력 발휘를 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 5경주는 터지는 경주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마가 부러질 수 있는 경주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배당이 오면은 뭐 깜빡이라도 온다거나 그러면은 아주 얼굴이 뭐 뜨거워지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5경주 제가 노리는 복병권 전력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니까
인기마도 아예 뭐 배팅권에서 잘라내고서 승부를 또 할 작정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그래야 될 편성이에요. 그럴 만한 경주이고요. 그러니까 인기마가 아니라 제가 노리고 있는 배당마를 놓고 들어갈 것인데 아주 준비도 잘했고 정말 무라도 썰 각오를 갖고서 출전을 했다. 자, 이러한 승부지로 출전하는 경주니까 자, 복병마 하나 믿고 들어가는 경주고 중배당 승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호제 5경주 자 선석번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1호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제 6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도 엇비슷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 되는 엇비슷한 애들이 아니라 되는 엇비슷한 애들이 굉장히 많고 거리가 또 1700이에요. 골치 아픈 부분이 굉장히 많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나름대로 저는 이번 레이스 그래도 자력으로서 올라올 수 있는 애가 누구냐, 그리고 1700에서 잘 뛰었던 애, 바로 6 말레웨이죠. 윤태혁 기수가 이제 당일날 또 이제 교체되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체중 조절이 굉장히 힘든 기수입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윤태혁 기수 자주 당일날 교체가 되는 그런 기수인데 직전에 너무 잘 탔다고 봐요. 너무 잘 탔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리가 1700으로 늘었다라면은 앞에 가는 마필들도 물론 무섭긴 합니다만은 6 말리웨이의 자력 추입도 무시할 수 없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구조 마필이 여기 두 마리가 출전합니다. 하나는 김옥성, 하나는 문세영입니다. 자, 그 중에 2번 엘캄페온에 대한 기대치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엘캄페온은 이 1700을 뛰었어요. 1700을 뛰었는데 그 경주에서는 기대치를 가져볼 말은 아니었죠. 게다가 이제 연속된 승군전을 1700에서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순발력밖에 없었다. 순발력을 계속 유지해 주느냐, 그것만 봤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제가 추천을 드린 내용이었는데, 자, 이제는 1700을 뛰어봤고 1700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는 보여줄 시점입니다. 근성까지도 보강이 된 모습이 나올 거예요. 순발력은 뭐 계속해서 유지 중에 있는 것이고, 자, 연속된 승군전을 가질 때의 1700과 자, 이제는 근성이 보강된 가운데 1700을 뛰는 게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강타의 1호 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도도공주가 팔리겠죠. 도도공주가 팔리겠지만 도도공주를 자르고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받치는 정도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편성은 지금 뭐 인기말들이 많잖아요. 뭐 다 나눠먹기식 그런 인기마들이 질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요번엔 제가 노리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요건 능력으로 봐도 되고 패턴으로 봐도 되고 또 승부 의지로 보더라도 되고 그냥 무조건 잡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이놈을 놓고 승부를 해가지고 이 단통으로 딱 3마리 갖고 승부할 건데 단통도 보병은 보병을 갖고 들어온다고 뭐 무조건 어떻게 이놈이 됐어? 이런 소리 한번 악소리 한번 나오게 기절 한 방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적중을 떠나서 한번 오늘 최고의 상황 승부수를 던지는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7경주 사풍독주라든지 뭐 인기권 전력이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해줄지 자, 궁금한 경주예요. 자, 누가 먼저 차례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있다 보니까 뭐 순금마의 인기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3번 해산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해산이 2월 11일 날 3착을 하면서 배당을 한번 터뜨릴 뻔했어요. 그 당시 원게이트에서 바로 자, 선두권 진출을 했었던 경주입니다. 자, 못 돌았던 2개 경주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제 한 번은 8번 게이트로 가다 보니까 순발력을 못 살렸죠.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 2번 게이트에서 순발력을 살렸어야 되는데 해산이 그때 초반에 발주가 좀 껄끄럽게 나오면서 자, 그전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던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박태종 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발주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 게이트. 자, 바로 선두권 한번 나서 볼 수 있는 안쪽 게이트 2점이고 박태종 기수가 타고서 못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조금은 인기가 좀 덜할 소지도 있는데 자, 저는 3번 해산 충분히 앞에 붙여가면은 2월 11일 날 보여준 그 승부지와 그 경주력이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경주다. 3번 해산을 추천드립니다.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관리만 돼요. 안쪽에 있는 1아하 맨날 누추입을 하는데 무슨 관리냐. 근데 요런 애가 들어오면 배당이 정말 짭짤하죠. 자, 이번 레이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배당이 터질 말은 아닙니다. 출투 수도 적고. 직전에 이제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물론 인기 1, 2위 마필 입상을 했었던 말하고는 7마신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뛰었었던 아리랑 특급이나 엘캄페온보다는 이번 레이스의 페이스가 그렇게 더 빠르지는 않다. 그리고 종반 탄력을 보여줄 애들도 많지가 않다. 그리고 거리가 1800으로 늘은 상태에서 거리 경험에 대한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역시 이상혁 기수가 박시청 기수보다는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입을 한다라면은 1아하에 한 발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이 터지는 이유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100번도 더 얘기한 건데요. 종합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종합지 마번을 갖고서 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합지라든지 예상지에 있는 마번으로 배당판이 움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편협적으로 좀 만드는 마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공부가 마스터된 이후에 만들어진 마번이 아니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조교 쪽에 편중하는 마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번 갖고서 맞출 수 있는 배당은 맥시멈이 30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99를 맞히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무슨 경마냐고 그래요. 지네들이 못 맞힌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마판이거든. 그게 뭐 어찌됐든 뭐 맞대기가 100배밖에 안 주니까 100배 이상은 맞출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돈을 안 주니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지만 창고에 사는 사람들은 돈 주니까요. 예, 이번 경기는 좀 배당이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9번 와와둥둥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가 1800이라는 점에서 일단 배당이 터집니다. 왜? 이 편성은요. 거리 적응력을 우선시를 해야 되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준 인기마가 거리 적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마필의 근간 컨디션이 어떻고 그러고 그래서 이 1800에서 누가 가장 유리한 마필이냐 그러면 유리한 마필을 놓고 전개도 그려보고 또 그 마필을 놓고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들어올 것이라를 판단을 해야만 고배당을 맞히고 터지는 걸 맞힐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거기까지 사이즈가 돼야지 맞히는 건데 저는 이 9번 와와둥둥이라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 막판에 무조건 날라온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거리 1800이 유리하다. 자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9번 와와둥둥을 되든 안 되든 배팅에 축으로 놓고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는데 이번 1호제 8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나름대로 뭐 인기만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이 희망 메시지, 자, 예, 뭐 눈에 보이는 말이지만 2월 10일 승군전은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우리나라 말들의 99%는 부러집니다. 당연히 뭐 이제 안 됐고 직전은 거리를 1900으로 늘려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굉장히 강했고요. 역시 뭐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희망 메시지가 꼭 선행을 갈 이유가 있는 말도 아니고 거리를 다시 1800으로 줄였다라는 얘기죠. 1800에서 부진했었던 거는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이 4대 기수 중에서는 좀 성적이 처지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희망 메시지 22조에서의 최범현 기승이라면은 분명히 승부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희망 메시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1번 난촌의 축제를 말씀드립니다. 이 난촌의 축제는
지난번은 뭐 대끼리 2마리가 뭐 압도적으로 또 팔렸었던 경주였었고, 자, 그 경주는 이제 남촌의 축제 자체가 전개를 풀어가기에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 최근의 경주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 경주에서의 내용도 괜찮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전개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뭐 상대 마필들 1, 2, 3등 했던 말들의 탄력도 좀 좋았었고요. 자, 그 경주가 전개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띄워줄 여지가 있다고 보는 말인데, 지난번은 이제 선두권에서 그냥 끝나버렸던 경주. 또한 남촌의 축제 자체가 앞에 붙여가려는 의지 자체도 좀 없었습니다. 남촌의 축제는 8기군 경주에서도 상당히 앞에서 경주를 또 펼쳐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상적으로 입상하는 경주가 됐을 때는 아마 일찌감치 선두권을 좀 가담하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러한 레이스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경주이고, 또 지난번은 아예 또 승부기가 좀 약했었던 느낌까지도 있어서 11번 남촌의 축제를 요주의 마필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요, 거의 승부 경주로 모든 전문가들이 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죠. 그러니까 이 경주를 잘 한번 들으시고, 저도 이 경주를 아마 승부처럼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돈 내고 본 예상 듣지 마시고요. 자, 이번 경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개 자체는 이번 헤이데이가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를 헤이데이를 죽일 수 있는 놈은 9번 킹파이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킹파이팅이 죽여주지 않으면 승리의 저항 같은 마필이 죽여줘야 되는데, 글쎄요, 어쨌든 넘어가는 놈은 9번 킹파이팅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킹파이팅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뒤에서 우르르 달려 들어와서 덮치고 이런 그림이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킹파이팅이 이 마필을 못 잡아줘 버리면 이번 헤이데이는 지금 3착 승군에 걸려 있는데 갖다 꽂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으로 안 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9번 킹파이팅은 배팅에 중심에 놓고 승부를 해야 된다. 9번은 축이에요. 이 편성에서 저는 9는 무조건 축이라고 봅니다. 왜? 뭐 보여준 게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9번은 축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따라가는 전개인데 의외로 또 느슨하게 따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번 이 헤이데이는 받치는 정도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 누구를 가장 강력하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강력하게 이 마필은 한번 꼭 노려보자. 이 마필은 바로 3번 듀얼 미사일입니다. 이역 기수가 요즘 각 마방에서도 그렇고, 뭐 어쨌든 뭐 한 마리씩은 다 기승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양재철 쪽에다가 감량 기술을 좋아하잖아요. 얘가 장난 안 치니까, 양재철 쪽에다 자기가 조교해서 말 만들어 놓고 승부하는 조교사님이니까 장난 안 치니까 뭐 말을 잘 타든 못하든 3번 듀얼 미사일은 총력 승부가 되고 있고, 판때기 자체로 헤이데이를 안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3번 듀얼 미사일의 막판 추임력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13번 본야이직입니다. 요 마필은요, 이렇게 딱 초속을 보면은 15초 3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즘 이 마필은요, 발주는 느리지만 발주 위에 그 스피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의 스피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13번 본다이징도 굉장히 강하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9번 14번 쪽에 단박을 때려보고 싶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안고 간다면 9번만을 놓고서 3번 듀얼 미사일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번 헤이데이, 요거는 좀 약하게 보고, 아까 손석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마필 12번 남촌의 축제라는 마필이 이변의 소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남촌의 축제 정도만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13번 난통에 9 놓고 3번 11, 자, 이렇게 안고 가는 전략.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1호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1군 경주니까 요거는 한번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뭐 좀 늦은 거 난상 토론 한번 가보죠. 저는 자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 문학? 네. 방송 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 문학은 뭐 다들 자신 있게. 농담이고요. 저는 이 14 제왕 탄생이 직전에 이제 1800이었기 때문에 깨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0m 다시 나왔고 3월 달처럼 다시 한번 손잡고 입상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적임 기수고 14 제왕탄생전은 상대마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왕탄생 인기마로 팔리겠죠. 네, 네크로맨서하고 제왕탄생. 제왕탄생 쪽이 세게 아니 팔리죠. 네크로맨서는 이제는 팔리던 말리던 이제 입상할 때까지는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팔리고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들어와서 2차 개우되고 그러고도 배당도 20배도 절대 안 넘어. 이거 물어봐 이건 나는 이런 거는 이젠 좀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팔리기만 하고 이게 돈 빨아먹는 카마 새끼야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사조 마방하고 이 저배당 뭐 승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네크로맨서에게 많이 당했죠. 아니 이 말은 내가 봤을 때 이 태종이가 타고서 몇 번 들어왔잖아 옛날에. 그거 외에는 그 뒤로 맨날 팔리고 못 들어오잖아. 근데 나는 박태종 기수 탄 때 말고서는 팔린 적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래? 예. 나는 이 말은 안 봐. 아주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절대 들어올 때까지 안 보는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말들 중에서 스마트문에 강축의 대길 없다. 대길이가 뭐야 일단 대길이가. 뭐 제왕탄생 팔려야 되죠. 대길이도 잘 모르겠네. 지상군주, 네크로맨서 이런 말도 다 팔릴 것 같은데. KJ칸 이런 건 안 팔리나? 팔리죠. 이거는 10이 놓고 한 5마리 6마리가 10배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하나 복병급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기쁜 세상 좀 복병으로 보는데 이건 지난번에 이제 조교사 인터뷰가 좀 기억이 나요. 이 말을 갖고서 박원덕 조교사가 엄청나게 한번 일찍 붙여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세상이 항상 이제 뒤에서 오니까 한번 일찌감치 한번 붙여보겠다. 기수에게 주문을 해서 일찍 한번 붙여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타나 한번 봤어. 근데 똑같이 타. 그전하고 똑같이 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말이 안 따라줄 수도 있지만 기쁜 세상에 대해서는 우선 그 주문대로 경주를 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조인권 기수가 2주에 요 경주 다음에 52조 말을 하나 더 탔어요. 플리트보이라고. 그걸 대가리 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52조 쪽에서 2마리를 타면서는 이제 플리트보이에 포커스는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기쁜 세상은 이번에 다시 한번 탄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기쁜 세상이 이번에야말로 그 주문으로 한번 최대한도로 한번 붙여가면서 승부조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복병급으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52조가 이번 이제 조인권, 김혜선 이렇게 타는데 혜선이가 2마리 타고 인권이 요거 타고 혜선이가 인기만 하나, 복병 하나 이렇게 타죠. 그 이 빅토리 타운이란 말이 지금 이거 원래 34조 말 아니었나? 네 맞아요. 네. 근데 32조로 바꿨지. 네. 네. 근데 이 말이 옛날에도 입상할 때 보면 패턴이 될 때 들어온 게 아니라 개상할 때 들어왔어. 그리고 무조건 될 때는 또 안 들어왔어. 이런 구미에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조교를 너무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온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될 때는 또 삼착 슬쩍 되고서 그냥 말아버리고 이게 맨날 배당만 꽝꽝거리고 그리고 좀 뭐랄까 의외로 인기에 비해서는 배당을 좀 갖고 들어왔던 마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빅토리 타운은 이번에 이거는 정말 안 보고 싶어? 저는 뭐 너무 놀았어요. 이게 뭐 기본적인 운동 선수가 뭐 기본 운동은 해야 되는데 아니 나이라도 젊으면요 운동을 안 해도 뭔가 된다고 모르는데 이거 나이도 이거 뭐 제일 거의 많이 숨쉬기만 한 수준으로 지금 제일 많이 선수가 먹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뭐 굳이 보신다라면 저는 말리진 않겠는데 저는 이제 세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뭘 세게 봐 그러면? 저는 그냥 제왕탄생 기본 보고요. 특별히 세게 보는 복병은 없고 지상군주는 좀 안 보고 싶어요. 지상군주? 네. 지상군주가 대끼리 팔릴 것 같아. 그러면 땡큐죠. 느낌이 그래. 안 좋아. 그러면 나머지 그 2번은 회의적이고 그러면 나는 한 마리 보는 거 있어 무조건. 예, 얘기를 해보셔야죠. 전 6번 인디안 시크릿이야. 나는 이 마필이 왜 박상우 사이즈로는 좀 안 되고 이 빅토리 타운 아니면 난 여기서 인디안 시크릿이 무조건 승부 타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기가 길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건 양동 작전의 연대 성립으로 인해서 물 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그냥 후드려 친다는 개념이 딱 돼. 그러니까
나는 이때처럼 동반의 강자 바로 될 때처럼 빅토리 타운이 2착을 하던 인디안 시크릿이 2착을 하던 2, 3착으로 들이댄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당일날 12를 놓고서 6번에다 단통, 그 다음에 12, 2, 6 3복승 방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나는 그냥 3복승을 해야 되는 경기잖아. 그래도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게 한국 경마가 물론 복병마가 잘 뛰어서 이제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있지만 인기마들이 좀 약하게 타고서 복병마들이 가면서 터지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마번 다 얘기했어. 그다음에 손석본 의원은 보는 말 뭐예요? 깊은 세상. 기쁜 세상 하나. 저는 뭐 재앙탄생 뭐 인기마죠. 재앙탄생. 저는 무빙하는 말이 저는 여기서 될 것 같아요. 무빙하는 말이. 무빙하는 말이 여기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2번 스마트 문학을 놓고서 손석본 의원은 11번 기쁜 세상을 세게 보는 거고 저기 누구야 신동훈 의원은 14번 제왕텐상을 세게 보는 거고 나는 2번 빅토리 타운을 세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12번 스마트 문학을 놓고서 2번 11, 14번. 2번은 저는 반대입니다. 2번. 반대. 아저씨 거나 하세요. 왜 내 거를 반대를 해? 아저씨 거나 이러다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내가 옛날에 그 문세영이 타고 10조 김정진 마방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지금은 폐마가 됐는데 그 센말 하나 있었지. 근데 누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대상경주인데 그게. 포카플라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말고 그거보다 또 그 이 뭐 있었죠 이. 이터널 레인지. 이터널 레이즈. 그거야.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 내가. 네. 구미상 또 안 되는 말이었어. 대가리 치고 돌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개망신 중에 상개망신을 당해가지고 이제 봐라 빅토리 타고 들어오지. 안 들어온다. 난 들어온다고 봐. 그러니까 내기 하려? 내기 하시죠. 그러니까 좋아. 무슨 내기 하시는? 다음 주에 끝나고서 네. 그 뭐야 맥주 한 잔을 사든지 아니면 뭐 집에 가서 팥빙수를 맥주 마시죠. 팥빙수를 사든지. 알겠습니다. 네. 그거 내기요. 네. 자, 그럼 이제 얘기 다 들으셨죠? 그럼 이제 바로 마지막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추천 경주는 잠시 후에 듣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인기가 접전인데 그래도 기수 쪽에서의 뭐 인기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저는 도전마 중에서 4번 대장정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립니다. 1400으로 거리가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주라고 보일지. 대장정이 지난번 의외로 많이 팔렸어요. 저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리나 이상하게 많이 팔리네 했었는데 자 우선 뭐 착순도 못 드렸죠. 레이스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장정이 경주력을 풀어가기에는 완전히 뭐 판 자체가 잘못 짜여져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근데 대장정 자체는 조금만 느려지는 경주라면은 해볼 만은 해요. 오히려 거리가 1400으로 늘긴 늘었어도 어차피 직선에서 다들 좀 밋밋하게 갈 수 있는 경주라면은 대장정의 추입이 한번 먹혀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10조 마방에서의 입상마들을 보면은 거의 뭐 보여지지 않은 말들이 배당을 터뜨려서 지난번처럼 대장정이 바람 불고 10배 이하 페달 팔리고 뭐 이런 식의 경주에서 들어가는 10조 말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차라리 오히려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안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보는 게 10조인데 4번 대장정은 지금이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좋은 편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자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요. 남이 추천 경전인데 거기서 웃기는 소리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마필은 10번 상천보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빠른 레이스면 모르겠는데 장비 총공 정도가 끄는 레이스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편성에서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 입상에 성공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10번 상천보금이라는 마필이 그 전개나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10번 상천보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이번 레이스 저도 뭐 개인적인 승부경주로 가져갈 것이고요. 8 아폴로가 나와 있는데
아폴로가 직전에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축으로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승군전이지만 걸음이 터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축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뒤에 있더라고요. 말이 나오자마자. 게이트 이탈을 늦었던 것도 아니고 승군 탐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문세영 기사 또 마지막 경기 입상 확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입장이요. 뭐 축으로 가겠습니다. 8 아폴로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 이제 상대마가 아무래도 이제 6번 뷰티풀 댄서도 조인권이 네임밸류도 있고 마필이 또 뒷심이 있기 때문에 뭐 인기를 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뷰티풀 댄서가 아폴로 뒤에 바로 붙으면은 뭐 깜빡이로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지만 저는 뷰티풀 댄서가 7번 뛰면서 우승 한 말을 조인권이 탔다라고 해서 이거를 깜빡이를 사야 되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추천도 나오고 했었던 마필들을 좀 가져가는데, 첫 번째 보는 말이 7 다이아몬드 휠이에요. 얘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고 기복이 있죠. 넣다 뺐다 하는 그런 전력인데 기본적인 페이스가 좋은 말이에요. 이 장비 천공이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 7 다이아몬드 휠이 차지를 한다는 얘기죠. 자, 얘를 후차권 원틀 맞고너서 한번 보고 싶고, 4 대장정 같은 경우는 추임력이 있어서 6 뷰티풀 댄서 그리고 10 상천복원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착순이 밑에 와 있고 윤태혁이 탔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라면은 충분한 저는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레이스는 8 아폴로를 축으로 해서 7 다이아몬드 휠 쪽에 한번 노려보고 4 대장정까지도 데려가는 전력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로제 10경주, 자, 신동훈 의원의 UCC의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였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특정 조교사를 언급을 안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조교사분한테 소설을 받았어요. 소설을 받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조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그 조교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한 그날 5마리가 나오는데 2마리는 무조건 간대. 그리고 이쪽 3마리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입상을 했대. 정확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봤는데 1마리만 빼고 다 승부가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1마리 빼고만 입상을 하고 4마리가 싹 죽었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꼭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번 주에 승부가 없다 그러더래. 자기 마방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그 말만 놓고서 배팅을 했대. 그래서 그날 완전히 그냥 999까지 맞춰가면서 대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귀신도 모르는 게 말의 성적이에요. 그럴 만큼 어떤 그 기동량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감각을 살리는 것도 괜찮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자기만의 경마를 하시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